국장님, 그리고 돌아가신 분한테 제가 보면은 가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빚이 많다더라. 뭐 이런 소문을 흘려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첫 번째 아주 이제 이게 무슨 패턴이에요. 아, 그 사람 빚이 얼마라더라. 아, 뭐 가족 관계가 안 좋다더라.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더라. 뭐 형제 자매 중에 누군가가 뭐 빚보증을 서달라 그랬다더라.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우리가 직장 동료들하고 매일매일 마주치면서 지나가는 말로 아, 나 오늘 부인하고 싸웠어. 아, 오늘 남편이 뭐 이걸 안 해줘가지고 내가 화를 내고 나왔어. 아니면 아, 내가 이번에 집을 샀는데 뭐 융자를 얼마 받았는데 이자가 올라서 아, 약간 스트레스네? 이건 그냥 너 아침에 뭐 먹었니? 점심에 뭐 먹을까 하는 거랑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한 노동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살을 하고 나면 그것이 원인인 양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회사도 그렇게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우리도 진짜 무심결에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자살을 하는데 아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이어서 하게 되는 거지. 단 하나 아주 개인적인 문제로 자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뭐 빚의 문제라던가 가족의 문제라던가가 아니라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일터거든요. 일터에서의 네,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근데 그걸 찾지 않으면 다 계속 개인적인 문제로 돌리는 순간 KT에서 벌어지는 모든 건 다 개인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자살 건을 보면서 회사에서 늘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을 노동자들, 우리들도 동료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한 번쯤 돌아보고요.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일하면서의 문제, 그리고 토탈 TF로 발령받아 가서의 문제, 그 공간에서 테이블도 없는 곳에 앉아 있었을 때 사람의 심리적 상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동료들도 조심하고 회사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근거로 얘기하느냐라고 항의하고 따지고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 노동자들,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끼리도 너무 쉽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스스로들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네, 네. 그러니까 서로 도와야 한다라는 얘기로 알겠습니다. KT는 이게 뭐 공공기업에서 이제는 사기업화 되었긴 하지만 이 통신망을 갖는다는 건 거의 공공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인력을 줄인다는 건 이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자꾸 잘라내서 외주화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외주화 나갈 때는 가장 힘들고 어렵고 지저분하다고 생각되는 일부터 외주화를 내보내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KT가 하다가 업체로 내보내면 그 업체는 더 작은 업체고 더 열악한 업체일 거고 더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은 산재가 늘어나지만 KT는 사무직군과 이렇게 딱 뭐 연구 업무 이런 것들만 남게 되면 산재도 안 나고 굉장히 좋은 직장이 되지만 결국은 원래 예전에 35,000 정도 있었던 여기서 쭉쭉쭉 줄어서 이제 많이 직원을 줄이는 건 좋은 일자리를 사실은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 만드는 거고 또한 그 나쁜 일자리의 사람들은 우리 KT 안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다치고 죽어나가고 있는 거고 그렇게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KT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떠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례 모아서 이렇게 구조조정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한 통신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미러표현 그렇게 싸우고 저항하고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구조조정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만에 어떤 분이 집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가족들한테 아마 주변에서 산재를 신청해봐라 이렇게 얘기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마 주변에서 이렇게 돌연사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저희 세노조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산재 싸움을 할 수 있어서 산재가 될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봤을 때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분들이 돌연사 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산재가 몇 년 안에 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산재는요 사실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기한이 없어요. 10년 전 거 20년 전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임금 채권을 3년 안에 보장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산재가 되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네. 뭐 치료비라던가 그다음 네. 휴학급여라던가 돌아가셨다면 유족보상이라던가 음. 이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3년이기 때문에 5년 전 거, 10년 전 거 산재 인정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때 썼던 혹은 그때 받았어야 했던 급여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네. 그걸 받기 위해서는 3년 안에 신청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작년 11월일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천천히 준비하셔서 산재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아주 오래 전은 아니고 한 10년쯤 전에 그 서울에 있는 지하철하고 부산에 있는 지하철의 기관사분이 동시에 자살을 하신 적이 계세요. 그러니까 기관사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10량 혹은 6량, 8량짜리 이제 차를 내가 손님을 거의 한 2,000명 가까이 태우고 혼자 운전하는데 승객이 출입문에 끼이기도 하고 뭐 민원이 발생해서 덥다 춥다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기관사분들이 다른 회사지만 비슷한 시기에 자살을 하셨을 때 기관사 노동이 어떤 노동이냐를 쭉 같이 준비했고 산재 신청을 같이 했어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KT에서도 과로와 관련해서 혹은 자살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구조조정에서의 문제라 그러면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이 함께 모여서 산재 신청을 하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게 지역이 서울이었고 부산이었잖아요. 우린 전국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의 싸움이 뭐 이번에 익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익산의 또 싸움이 대전의 어딘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KT라는 공간 안에서 KT라는 사업장이 갖고 있는 특별함은 서울이나 대전이나 익산이나 다르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있다 그러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하는 싸움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산재 인정을 받는 데 있어서 언론에 많이 드러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거냐면 그 질병을 판정하는 곳에 오는 전문가들도 TV라는 걸, 뉴스라는 걸 듣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KT가 이런 문제가 있었대.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대. 죽음의 KT였대. 그런데 또 노동자가 죽었대. 라고 이렇게 알려지면 아무래도 자기가 서류를 보는 데 있어서 이게 그 건이구나 이러면서 좀 더 관심 갖고 보고 그래서 이럴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이 훨씬 더 산재를 승인받기에 좋고 산재를 승인받으면 그 다음에 KT에게 너희들이 죽였다라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노동 조건을 좋게 만들고 더 이상 구조조정을 없게 만드는 데 큰 힘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구조조정으로 이렇게 사람이 젊은 직원이 자살을 해도 누구 하나 나서서 잘못했다 사과하는 게 없고 책임자 처벌은 없었고 오히려 안창영 부사장은 아직도 경영진으로 남아있게 되는 이런 구조가 끊어져야지만 KT는 정말 노동자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그리고 존엄하고 이 존중받는 이런 기업 문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KT 새노조의 역할이 정말 크다. 라는 생각을 요즘에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KT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죽음의 KT, 다시 되살아나는 죽음의 KT,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 끊이지 않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고 있는 이런 KT에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신지요? 저는 사실 좋은 직장이잖아요, KT. 맞습니다. 들어오려고 지금 젊은 학생들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오고 들어왔을 때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자꾸 우리가 일자리 숫자를 줄여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35,000에서 쭉쭉쭉 줄어서 지금 얼마라고요? 지금은 15,000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줄었잖아요. 네네. 만약에 이렇게 좋은 직장에 2만 명 이상의 젊은 노동자들이 더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이 사회가 훨씬 살기 편한 곳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일자리를 지키는 데서 되게 중요한 건 저는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 개인으로 보면 아주 약할 수 있지만 나의 문제를 나 혼자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노동조합으로 모이고 노동조합에서 함께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그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는 성과를 갖는다 그러면 저는 여기가 들어왔을 때 기뻤다 그러면 사실 정년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년할 수 있는 일자리 만드는 거. 지금 나는 토탈 TF에 안 갔지만 또 어떤 형태의 구조조정에서 또 내몰릴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은 대로 연봉이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대로
경력이 짧으면 짧은 사람들.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같은 일이 또 10년 후에 5년 후에 안 벌어진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도 노동조합과 함께 풀고 노동조합의 힘으로 모여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네. 조성애 국장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희 새노조가 해야 될 일이 많고요. 새노조는 KT에서 존엄을 지키고 긍지를 지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많이 여기저기에다가 퍼날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